남미 대륙을 휩쓴 좌파 정권 핑크타이드의 물결이 이제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념적 흐름은 지금 생존의 갈림길입니다.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미의 정치 지형이 격변하며 붉은 물결이 옅어지고 새로운 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핑크타이드는 2000년대 초 남미에 확산된 좌파 정권 물결을 지칭합니다. 사회복지 확대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죠. 이 물결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시작으로 광범위하게 남미를 휩쓸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물결의 선봉에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필두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치너가 남미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기치로 내걸고 서구 중심의 경제 질서에 도전하며 독자적인 길을 걸었죠. 그들의 집권은 남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당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핑크타이드의 상징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며 반미 노선을 걸었죠. 그의 카리스마는 남미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베네수엘라는 좌파 운동의 희망봉처럼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베네수엘라의 성공을 주목하며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 서거 후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아래 베네수엘라는 급격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무능한 경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초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그리고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했죠. 한때 좌파의 희망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이제 몰락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핑크타이드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좌파 이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남미 전역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거침없던 핑크타이드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 힘을 잃고 보수 및 우파 정권들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삶을 요구하며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미 정치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선 이념적 지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 등 기존 좌파 지도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이들은 한때 마두로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념적 연대보다는 자국의 실리와 국제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자국 경제와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할 때 룰라와 페트로는 마두로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념보다 빵이 먼저다라는 남미 국민들의 각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자국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과연 핑크타이드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후퇴에 불과할까요? 이것은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좌파 정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남미 정치 지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남미 국민들의 선택이 이 물결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핑크타이드의 역사적 맥락부터 룰라와 페트로가 마두로를 외면하는 딜레마, 마두로 체포가 남미 선거에 미칠 영향, 미국의 남미 정책 변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급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까지 총 6단계에 걸쳐 남미의 변화를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놓치지 마세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과거 우고 차베스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남미 좌파 연대의 핵심 축을 형성하며 반미주의와 사회주의 개혁을 함께 외쳤죠. 룰라의 첫 집권기 2003, 2010는 핑크타이드의 전성기와 겹치며 그는 지역 통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베스와 룰라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정신적 동반자였고 남미 좌파의 상징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역시 남미 좌파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콜롬비아 사회의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 싸워왔으며 2022년 집권 후에는 사회개혁과 환경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페트로는 초기 마두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좌파 연대라는 대의 아래 일정 부분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핑크 타이드의 재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고 많은 좌파 진영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룰라와 페트로는 마두로 정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적 연대보다는 자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죠. 특히 룰라의 브라질은 국제사회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무감각할 수 없었습니다. 페트로 역시 자국 내 복잡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가 자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두 번째 집권에서 훨씬 더 실용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제 회복을 위해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 협력 및 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와의 지나친 이념적 연대는 이러한 경제적 실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룰라는 이념적 고립보다는 경제적 번영을 선택함으로써 자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려 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브라질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페트로 대통령 역시 콜롬비아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내전 종식과 사회개혁이라는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베네수엘라와의 강력한 연대는 이러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페트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과 외부 관계 사이에서 그는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자국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인권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파 탄압, 언론 통제,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훼손은 전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룰라나 페트로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좌파 지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베네수엘라를 계속 옹호하는 것은 자국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두로와의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대규모 난민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삶을 찾아 인접국인 콜롬비아, 브라질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러한 난민 유입은 이웃 국가들의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룰라나 페트로 같은 지도자들은 자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난민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두로 정권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요인이며 이념적 연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념보다 빵이 먼저다라는 표현은 남미 국민들의 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념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빈곤과 불평등에 시달려온 남미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식량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실패는 이념적 독선이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남겼고 이는 남미의 다른 좌파 정권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룰라와 페트로는 현재 매우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를 완전히 손절할 경우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너무 옹호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념적 순수성보다는 현실적인 외교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남미 좌파가 처한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소국의 고뇌를 대변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남미 좌파 연대의 가장 큰 약점이자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이념적 노선을 걷던 동료 좌파 지도자들조차도 실패한 독재 정권을 계속 옹호하는 것은 자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핑크타이드가 단순히 이념적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념보다는 현실적 성과와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압박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20년 미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마약 밀매 및 테러 혐의로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라 마두로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하고 잠재적인 체포의 빌미를 제공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남미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마두로 정권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미래와 더 나아가 핑크타이드의 상징적인 종말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주변국들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남미의 정치적 지형을 재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정의 구현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질 것입니다. 마두로의 체포 가능성은 남미 전역에서 예정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핑크타이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각국의 유권자들에게 좌파 정권의 실패 사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 및 우파 후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핑크타이드의 종말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각국 선거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며 이는 남미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남미 각국의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좌파 후보들은 마두로 정권의 실패를 비판하며 진정한 사회주의를 내세우거나 우파 후보들은 베네수엘라를 좌파 포퓰리즘의 경고 등으로 활용하며 유권자들에게 보수적인 선택을 호소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제 이념 논쟁의 핵심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선거 결과를 넘어 남미의 이념적 흐름을 결정할 것이며 각 진영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남미 국민들에게 좌파 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념적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피로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 변화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파 정권의 부상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됩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며 이는 정치인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마두로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베네수엘라의 비참한 현실은 핑크타이드 전체의 정당성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때 희망과 개혁의 상징이었던 좌파 물결이 이제는 실패와 독재의 그림자에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남미의 다른 좌파 운동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이념적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핑크타이드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는 좌파 이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좌파와 우파 정치에 대한 불신은 남미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넘어선 반체제 혹은 탈정치적인 인물들에게 기대를 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남미 정치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정치 구조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몰락은 단순한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미 전체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급진적인 변화는 인접국들의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권 붕괴는 남미 전체의 좌파 운동에 대한 경고가 되어 다른 좌파 정권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미의 미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 도미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미는 과거에도 수많은 독재와 정치적 격변을 겪어왔습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칠레,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의 아르헨티나 등 과거 독재 정권의 몰락은 항상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위기 역시 이러한 역사적 패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얻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미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번 위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운명과 그에 따른 남미 선거의 결과는 이 지역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핑크타이드의 종말이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의 변모냐. 그 결과는 남미 국가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국제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미의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주시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고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남미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여전합니다. 미국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통해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동시에 남미 지역의 민주주의와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산업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금수 조치와 금융 제재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마두로 정권에게 벗어나기 힘든 딜레마를 안겨주었으며 국제사회에 베네수엘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미 영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설득하여 마두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 민주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마두로 정권의 국제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동시에 영내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마두로 정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마두로 이후의 베네수엘라를 위한 당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 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마두로 정권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야권 인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양면 전략은 마두로 정권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에는 에너지 안보라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재개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이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미국은 또한 남미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으며 미국은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 교체는 러시아와 중국의 남미 내 입지를 축소시키고 미국이 영내에서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남미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증진은 미국의 오랜 외교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권위주의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영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남미 전역의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으며 장기적으로 남미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남미 정책은 인권, 경제적 이익,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복잡한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문제 하나만을 보더라도 이 세 가지 목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안정과 장기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외교적 접근을 요구하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미국의 남미 정책에 대한 영내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지지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과거 미국의 개입주의 역사를 상기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복잡한 영내 정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방적인 접근보다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남미 외교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은 단순히 마두로 한 명의 독재자를 제거하려는 것을 넘어 남미 전체의 정치 지형을 재편하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핑크타이드의 약화를 이용해 친미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영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것이죠. 이는 남미가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전략적 경쟁 무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수십 년간 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남미 정치의 새로운 흐름,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급부상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그는 핑크타이드가 쇠퇴하는 시점에 등장하여 남미 대륙에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밀레이는 기존의 정치 문법을 완전히 거부하며 파격적인 공약과 행동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남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의 등장은 단순히 아르헨티나를 넘어 남미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정치인이 되기 전 경제학자이자 TV 유명인사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발언과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아웃사이더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며 급부상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아르헨티나 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전통적인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로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중앙은행 폐지, 달러화 도입, 국영기업 민영화 등은 기존의 어떤 정치인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극약 처방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밀레이의 급부상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좌절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위기와 부패에 지친 국민들은 전통적인 좌파나 우파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인물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밀레이는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아웃사이더로서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습니다. 밀레이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 않았고 자본주의자라고 칭하며 그의 상징이 된 전기톱을 들고 다니는 퍼포먼스로 유명합니다. 이 전기톱은 국가의 불필요한 지출과 규제를 과감히 잘라내겠다는 그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이미지는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를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선 하나의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었고 그의 독특한 행보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하비에르 밀레이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남미 정치 지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핑크타이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밀레이의 당선은 보수 우파의 반격이 남미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대중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밀레이의 승리는 핑크타이드가 대표했던 좌파적 이념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극단적 자유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남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좌파에서 우파로, 그것도 매우 급진적인 우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거 룰라가 이끌었던 사회주의적 정책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밀레이의 선언은 남미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두 이념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이는 남미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밀레이의 성공은 남미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우파 포퓰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통해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파격적인 리더십에 얼마나 열광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미 전역에 걸쳐 밀레이 효과를 일으켜 앞으로 더 많은 반체제적 우파 리더들이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핑크타이드가 물러간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는 남미 정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 앞에는 수많은 도전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저항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반발, 의회의 반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수들은 그의 개혁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밀레이가 이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의 파격적인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으며 그의 성공 여부는 남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의 급부상은 남미 대륙에서 핑크타이드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는 이념적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대변하며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밀레이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남미 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핑크타이드의 종말과 함께 남미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미 대륙을 휩쓸었던 핑크타이드의 부상과 쇠퇴, 그리고 새로운 우파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핑크타이드는 분명히 힘을 잃고 후퇴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미의 좌파 이념은 여전히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뿐이며 남미는 늘 변화와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핑크 타이드 이후의 남미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의 이념적 대결보다는 실용주의와 중도 노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이를 위해 좌파든 우파든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는 남미가 더 이상 극단적인 이념에 갇히지 않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래는 다양한 색깔로 채워질 것이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는 남미의 경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증대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같이 자원 국유화 정책을 펼쳤던 국가들도 실용적인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남미는 다시 한번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핑크 타이드의 쇠퇴는 남미 국가들의 국제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 좌파 정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정권들은 서구권과의 협력을 더욱 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미가 글로벌 공급망과 자유무역 질서에 더 적극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 세계 지정학적 균형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미는 더 이상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남미는 한국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자원 공급처이며 K컬처 확산의 중요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핑크타이드의 쇠퇴는 한국이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시장 친화적인 새 정부들과의 관계 강화는 한국의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남미의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각국의 특성과 국익을 존중하며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한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 모든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현명한 방법이며 남미 국가들에게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미는 거대한 대륙인 만큼 각 국가마다 고유한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시각으로 남미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은 각국의 미묘한 차이와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맞춤형 접근 방식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이해만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역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며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미는 핑크타이드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혼란을 넘어 실용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남미는 앞으로도 글로벌 정치, 경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남미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미의 미래는 밝으며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핑크타이드의 복잡한 여정과 남미 정치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핑크타이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럽의 우경화 현상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